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연 작가의 임수씨 맛있습니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한 사람들의 예쁜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기를 올리자 하얗고 조밀하게 퍼진 기름이 불판에서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맛이라도 배었는지 듣다 보면 입속이 보들보들해졌다. 육즙과 기름이 섞인 냄새까지 더해지니 빈 입에도 침이 고였다. 한번 뒤집은 고기를 혀 위에 올렸다. 고소함과 감칠맛이 진득하게 배어나와 입안은 순식간에 촉촉해졌다. 웃음이 절로 나왔다. 씹는 듯 녹이는 듯 고기 조각을 삼킨 후에도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감촉이 긴 여운을 만들었다. 한우 산지가 가까운 덕분에 이 식당은 저렴한 가격에도 고기의 질이 좋았다. 김 사장은 서울에서는 이런 고기를 먹기 힘들다며 연신 친고인 칭찬을 했다. 클라이언트인 윤 회장은 그게 마치 자신에 대한 칭찬인 듯 기분이 좋아져서 소주잔을 들이켰다. 김 사장님, CN소프트 덕분에 일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직원들하고 점주들도 고맙다고 난리예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회사는 작지만 대기업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서 기술은 자신 있습니다. 주변에 소개 좀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김 사장은 옆에 앉은 임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번에 저희 지 팀장 역할이 컸습니다. 맞아요. 지 팀장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한 잔 받으세요. 윤 회장은 평소에 넉넉한 웃음을 보여주며 임수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그리고 김 사장님, 제가 우리 팀장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사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직원들이 프로젝트 끝나고 지 팀장 간다니까 진심으로 서운해 하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이쪽에 오실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윤 회장을 시작으로 클라이언트 쪽 직원들이 너도나도 임수에게 술을 권했다. 임수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받는 즉시 소주를 한 모금에 털어넣고 그들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사람들은 임수의 주변에 모여 서로 자기 차례라며 술잔을 내밀었고 각자의 이야기로 떠들기 시작했다. 몇 달을 함께 지낸 탓에 할 말도 많고 아쉬움도 많았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떠들기는 하지만 막상 임수는 다른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멍하니 있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자꾸 타이밍을 놓쳤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임수는 결심했다. 주위의 눈치를 보다가 젓가락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걸 줍는 척하며 몸을 숙였다. 몇 달간의 지방 생활에 살이 빠졌는지 발끝이 간신히 잡혔다. 하지만 그뿐 풍선 같은 배가 가슴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 어려웠다. 호흡 곤란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지 팀장 왜? 젓가락 새로 달라고 해. 너 그러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지도 못한다. 김 사장의 이야기에 테이블 주위의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게 웃었다. 임수는 붉어진 얼굴에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140kg의 몸을 세워 앉았다. 그렇죠. 저도 한번 집어보려고 했는데 배가 딱 걸리네요. 하하. 웃으면서도 임수는 혼란스러웠다. 술김에 혹은 잠결에 그랬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의 발톱을 잘라갔을까? 임수는 지난 넉 달 동안 몇 번의 주말을 제외하고는
WC에 머무르며 쇼핑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오랜만에 본사로 돌아온 후에도 결과 보고서와 영업팀 지원으로 늦은 야근을 반복했고 일, 밥, 잠을 제외하고는 무엇에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날이었다. 오늘도 WC에 내려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윤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종결하는 일정이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양말을 신으려다가 임수는 기이한 모양을 발견했다. 왼발은 몇 달간 깎지 못한 발톱이 누렇게 뻗어 있는데 오른발은 4개의 발톱이 가지런히 잘려 있었다. 남아있는 새끼 발톱 덕분에 내 발가락의 단정함이 더 도드라졌다. 내가 깎았던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지만 기차 시간이 가까워 발가락만 계속 쳐다볼 수는 없었다. 임수는 양말을 급하게 끌어당기고 집을 나섰다.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는 사소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계속 늘어났다.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목에 걸린 가시처럼 잊을만 하면 자꾸 발톱 생각이 났다. 살이 찌고 나서 임수의 발톱은 언제나 구로동 네일숍의 정 실장이 잘라주었다. 자신만큼이나 후덕한 모습에 신뢰감이 생겨 단골로 정했던 곳인데 생각해보니 최근에 정 실장을 찾아간 적이 없었다. 계속되는 출장과 주말 근무에 더 길어지면 심부름센터라도 불러야죠 하며 전화로 농담을 주고받았던 것도 한참 전 같은데 자신의 재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임수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자신이 잠든 동안 누군가 몰래 들어온 것일까? 스타킹을 뒤집어 쓴 채 뒷춤에는 식칼을 꽂고 주머니에서 손톱깎이를 꺼내 마치 금고를 열듯 자신의 발톱을 자르는 괴한. 멍하니 공상에 빠졌다가 누군가가 술을 권하자 임수는 다시 웃으면서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회식은 일찍 끝났지만 기차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집에 돌아오니 벌써 자정이 넘었다. 임수는 넥타이도 풀지 않고 쭈그려 앉아 현관과 창문의 잠금 장치를 유심히 노려보았다. 드라마에서 보면 지문이나 무슨 흠집이 남아있던데. 술이 올라 깜빡 잠이 들 정도로 집중해서 쳐다봤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장식장 서랍 속에 어머니가 주신 손톱깎이 세트는 그대로였고 싱크대 아래에 식칼과 과도도 평소에 꽂아두는 방향대로 가지런했다. 증거를 찾지 못하고 주방을 서성이다 보니 배가 고팠다. 먼 길을 오느라 저녁을 먹은 것이 한참 옛날 같았다. 임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주말에 주문했던 치킨이 밀폐용기에 담겨 있었다. 친구들이 불러내는 바람에 몇 조각 먹지도 못한 채 저 귀한 것이 그대로 남아버렸다. 뚜껑을 열자 치킨에서 고소한 향기가 났다. 기름의 향은 빨리 퍼지면서 사람을 성급하게 만든다. 튀김옷이 눅눅해져 볼품없는데도 냄새 하나로 당장 베어물고 싶어졌다. 임수는 눅눅해진 치킨의 튀김옷을 벗기고 나서 기름이 번들거리는 살코기에 식용유와 섞은 튀김가루를 새로 묻혔다. 중국식 팬에 기름을 붓고 살짝 연기가 솟기를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치킨 조각을 넣었다. 기름에 들어간 튀김옷은 악기처럼 균일하고 매력적인 소리를 냈다. 뜨거운 기름에서 치킨 안에 밴 오래된 기름이 빠지고 바삭하게 튀겨지는 상상을 하니 군침이 돌았다. 신선한 튀김옷이 부서지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았다. 치킨이 튀겨지는 동안 임수는 익숙한 칼놀림으로 양파를 자르고 마늘을 다듬었다. 그의 묵직한 손에서도 칼은 가볍게 움직이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다듬은 재료를 커다란 그릇에 담고 소스를 한 가지씩 섞어 넣자 특유의 향기가 올라왔다. 식초의 상큼함, 굴소스의 짭조름함, 간장 특유의 짠내와 레몬즙의 향긋함, 설탕을 넉넉하게 붓자 하얗고 미세한 가루가 코 근처까지 날아왔다. 달콤한 향기에 임수는 두툼한 볼살이 접히도록 웃고 소매로 코 근방을 문질렀다. 거름망으로 치킨을 건져 접시에 올리자 하얀 김이 아지랑이처럼 올라왔다. 준비해둔 양념을 새로 튀겨진 치킨 위에 부으니 따뜻하게 데워진 양념의 향이 고소한 튀김 냄새와 섞여 주방을 채웠다. 식탁 위에 식기를 놓고 음식을 차리다가 임수는 잠깐 옛날 생각을 했다.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으면서도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던 시절. 단맛도 짠맛도 매운맛도 입안에서 퍽퍽하게 엉겨붙는 감촉 외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던 때를 떠올렸다. 그런 시절이 모두 지나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시간의 흐름에 감사했다. 깐풍 치킨 한 조각을 집어 입안에 넣었다. 서로 잘 섞여 균형 잡힌 양념이 혀 위에서 한번 돌더니 치킨이 바삭 하고 소리를 냈다. 임수는 눈을 감고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휴대폰의 기본 자명종 소리는 마치 청양고추의 매운맛처럼 귓속을 쿡쿡 찔렀다. 임수는 놀라 허겁지겁 일어났다. 갑작스런 움직임에 침대의 나무 프레임이 삐걱거리며 크게 흔들렸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거울에 물이 가득한 얼굴을 비춰보았다. 안 그래도 커다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매일 이런 식이다. 새벽에 요리를 해먹고 잠드니 얼굴은 붓고 잠은 모자라다. 그래도 어젯밤에 먹은 깐풍 치킨을 떠올리니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자연스럽게 오늘 아침의 메뉴를 고민하게 되었다. 출근하자 일찌감치 나와있던 김 사장의 얼굴이 좋아 보였다. 종종 걸음으로 사무실을 오가는 모습을 보니 뭔가를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이다. 그는 임수를 보자마자 뛰어왔다. 임수야, 너 최 이사 알지? 서일유통의 최 이사. 어제 집에 가다 연락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F마트 전산팀장으로 간단다. 잘하면 우리도 드디어 대기업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고. 진정하세요. 최 이사가 형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갑자기 우리한테 이 일을 맡기란 법도 없고 원래 일하던 업체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제 서일유통에 있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새로 자기 기반 잡느라고 외주업체 바꿔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래. 임수는 김 사장의 설레발이 조금 걱정됐지만 큰 우려는 하지 않았다. 금세 흥분했다가도 언제든 돌처럼 냉정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같이 술 한번 먹으면 괜찮아졌다. 임수와 사장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최근 경력직으로 합류한 천 과장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프로젝트가 없는 기간이라 출근 시간이 자유로운데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큰 소리로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송 대리와 정 과장이 두어 시간 늦게 출근하고 마지막으로 배 대리가 점심시간 가까워질 무렵 사무실에 들어왔다. 여유 있는 출근 덕분인지 배 대리는 오랜만에 정성 들여 화장하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다. 덕분에 항상 냉소적이고 표정이 없는 얼굴에도 환한 생기가 돌았다. 찰랑이는 짧은 원피스 아래로 걸음도 가벼워 보였다. 오, 배 대리, 이렇게 차려입은 거 보니까 배 대리도 여자네, 여자야. 배 대리를 보자마자 청 과장은 짓궂은 표정으로 농담을 던졌다. 그의 농담에 사무실 분위기가 굳어졌지만
눈치 없는 청과장은 수다스러운 이야기를 쏟아냈다. 근데 좀 아쉽다. 날씬해서 좋은데 볼륨이 없네. 잘못하면 뒤로 걸어오는 줄 알겠어. 하하하.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임수의 프라이팬만한 손바닥이 책상 위에 넓게 펼쳐져 있었다. 다들 컴퓨터 화면만 조용히 들여다보는데 영문을 모르는 청과장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임수는 심호흡을 하고 거대한 몸을 일으켰다. 청과장님, 오늘은 나하고 점심 먹읍시다. 우리 먼저 나갈 테니 다들 식사하세요. 임수가 나가자 청과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 나섰다. 말없이 심각한 얼굴로 걷기만 하는 임수의 뒷모습은 마치 성난 코뿔소 같았다. 건너편 빌딩 지하의 분식집에서 된장찌개 2인분에 공깃밥 2개를 추가 주문하고 나서야 임수가 굳은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외모를 평가하는 건 무례한 일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고요. 무엇보다 회사라는 곳이 일하려고 모인 곳이지 평가를 당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천 과장의 얼굴에 긴장이 풀어지며 웃음이 나왔다. 임수의 말을 끊으며 별것 아니라는 투로 이야기했다. 아까 배대리한테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난 또 뭐라고. 에이, 그냥 농담이죠. 제가 배대리하고 얼마나 친한데. 그냥 우리끼리. 과장님. 임수가 목소리를 높이자 쩌렁쩌렁한 울림이 작은 식당을 꽉 채웠다. 식사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돌아봤고 천 과장은 임수의 코 위에 거대한 뿔이 달린 것처럼 위압감을 느꼈다. 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평소의 목소리를 찾았다. 저와 사장님은 평가라는 게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기준에 얽매여 자신의 가치를 죽이는 독. 그래서 회사 세울 때 직원 평가도 없앴고 인센티브도 모두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뭡니까? 외모야말로 제일 저열한 평가 아닙니까? 그건 농담이 아니라 불쾌하고 끔찍한 폭력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즉 평범한 풍채에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천 과장은 그저 그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가식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벨트 위로 넘친 뱃살 때문에 걸어다니기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남자가 하는 이야기에는 엄숙한 무게가 느껴졌다. 게다가 그에게서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부끄러움 또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조차 보이지 않았다. 천 과장은 그런 임수에게 위압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꼈다. 천 과장은 사과를 했다. 이런저런 속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생각 없는 과오를 인정했다. 임수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다가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자신 앞에 놓인 공깃밥 3그릇을 비웠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배대리에게 꼭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면서 앞에 스타벅스에 들릅시다. 저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사과는 맨손으로 하려고요. 사는 김에 사무실에 싹 돌리세요. 저는 카라멜 마끼아또 벤티로 할게요. 임수의 얼굴은 어느새 코뿔소에서 인상 좋은 하마로 변해 있었다. 오후 사무실에는 천 과장이 사온 커피로 티타임이 열렸다. 천 과장은 넉살 좋은 성격을 살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배대리에게 사과했다. 배대리는 자신은 뒤로도 잘 걷는다는 농담으로 받아쳤고 티타임은 커피만으로 술자리보다 흥겨운 시간이 되었다. 도중에 사장의 호출로 임수가 자리를 비우자 천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팀장님, 아까 식사할 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는데. 청 과장님 운 좋은 줄 아세요. 배대리가 특유의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팀장님 예전에 조정 선수였대요. 팔 힘이 장난이 아니어서 뺨 한 대로 사람 기절시킨 적도 있다던데요. 아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무리 인상이 좋아도 저런 거구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을까? 글쎄요, 저희도 듣기만 했으니까. 아무튼 시비 붙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휙 배대리는 팔을 크게 휘두르며 누군가의 뺨을 때리는 신용을 했다. 남자 3명이 나가 떨어졌대요. 그중 1명은 기절하고. 그러니까 청 과장님 오늘 날아갈 뻔한 거라고요. 운 좋은 줄 아세요? 다들 웃는 가운데 청 과장은 지 팀장이 조정 선수였다는 사실이 잘 상상되지 않았다. 저 거대한 몸이 조정용 가느다란 배에 올라탈 수나 있을까? 조정 선수였든 아니든 전봇대 굵기만한 팔뚝에 소뚜껑만한 손바닥을 생각하면 장난으로라도 그에게 맞고 싶지 않았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사장실에 불려간 임수는 F마트 제안서를 위해 그동안의 프로젝트 실적을 정리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료를 걸어모아 배대리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다. 나머지 팀원들은 상대적으로 관리나 전략에는 약해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배대리가 필요했다. 함께 프로젝트의 실적을 나타낼 지표를 의논하고 차별화시킬 부분을 정리했다. 잠깐 휴식을 가지는 동안 배대리는 커피를 가지러 갔다. 임수는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힘들게 허리를 숙여 양말을 벗어보았다. 역시나 왼발 가운데 발가락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3개의 발가락에만 발톱이 남아있다. 임수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히 어제는 4개였는데 오늘은 7개다. 배대리가 회의실에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임수에게 핀잔을 주었다. 팀장님 뭐 하세요? 더우면 창문을 열지. 영감님들처럼 양말을 벗고. 배대리 이리 와봐.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네. 사람 발이 코끼리 발 같네요. 배대리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농담을 했다. 야, 그거 말고 잘 봐봐. 뭘요? 그리고 왜 발톱은 깎다가 마셨어요? 그래, 그거 이상하지 않냐? 내가 발톱을 깎을 수 있을 것 같아? 양말 2짝 벗는데도 이렇게 숨이 차는데. 배대리는 임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발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커다란 발이 낡고 늘어나 냉면 그릇만 해진 갈색 신발 위에 놓여 있었다. 신발은 눌린 모양대로 바닥에 들러붙었다. 그녀는 꺼리낌 없이 임수의 발가락을 하나씩 잡아가며 유심히 살펴보았다. 매끄럽게 잘 깎았네요. 발톱 잘 깎기 어려운데. 근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요? 애인? 야, 내가 애인이 어딨냐. 그리고 애인한테 발톱 부탁할 정도로 몰상식하지 않아. 애인 사이에 그게 뭐가 몰상식이에요. 연애도 못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너 나 무시하지 말랬지. 내 전 애인이 얼마나 끝내줬는데.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딴 여자를 못 만나잖아. 또 그 얘기. 그게 대체 몇 년 전인데요. 한 9년 됐나.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깎여 있더라니까. 어제만 해도 오른쪽 4개만 깎여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3개가 더 깎여 있다는 거죠? 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지한 얼굴로 자신의 발가락을 조물거리는 배대리를 쳐다봤다. 그 모습을 보니 벌써 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저 무표정한 얼굴로 이번에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할까?
침대 밑에 숨어있다 나오는 연수의 발톱 살해범 이야기라도 할까? 마침내 베데리가 뭔가를 알겠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사슴이 뜯어먹은 거네. 임수의 입이 벌어졌다. 무슨 사슴이 발톱을 먹어. 초식동물이잖아. 아니 그것보다 우리 집에 사슴이 어디 있어. 모르죠. 팀장님 집에 가본 적도 없는데 뭐 옷장 위나 책상 밑에 아니면 냉장고 뒤에 틈새도 있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베데리를 보며 임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사슴이라니 뭐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보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 이건 사슴이다. 그러면 왜 10개 다 안 먹고 매일 몇 개씩만 뜯어먹는데? 동작이 느리고 게으른가 보죠? 임수는 느릿느릿하게 침대 발치에서 자기의 발톱을 먹고 있는 사슴을 상상해봤다. 나뭇가지처럼 거대한 뿔이 딱딱한 발톱을 끊을 때마다 바람을 맞은 듯 흔들리는 광경을. 일이나 계속하자. 가서 손 씻고 와. 베데리는 손가락을 모아 꽃처럼 만들어 냄새를 맡았다. 냄새도 별로 안 나는데요? 야, 너 진짜... 왜요? 커피라도 저어드릴까요? 베데리는 종이컵에 손가락을 넣는 신용을 하다가 손을 씻으러 나갔고 임수는 힘겹게 양말을 다시 신었다. 도중에 들어온 베데리가 신겨드릴까요? 하고 묻자 임수는 성희롱이라며 비닐봉지만한 자신의 양말에 손도 못 대게 했다.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려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았다. 급하지는 않았지만 임수는 시작된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베데리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니 저녁만 같이 먹어주겠다며 근처 식당까지 임수를 따라왔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로 시작된 저녁 밥상은 사장이 합류하며 제육볶음과 계란말이로 판이 커졌고 소주 없이는 돼지고기를 삼킬 수 없다는 베데리의 주장에 술자리로 바뀌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임수를 개의치 않고 사장과 베데리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소주잔을 부딪혔다. 진경아. 사장은 추기가 오르자 베데리의 이름을 불렀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창업 시절부터 동고동락해서 입에 붙은 이름이 술만 마시면 튀어나왔다. 이를 놓치지 않고 임수가 받아쳤다. 형님, 베델이라고 불러요. 여직원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성희롱이에요. 이 새끼는 뭐 말만 하면 성희롱이래. 진경아, 기분 나쁘냐? 막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 혼자서 소주잔을 들이키던 베데리가 배시시 웃으면서 대답했다. 마음대로 부르세요. 월급만 대리 월급 받으면 대리죠. 그리고 계란말이 하나 더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이름 부르게 해드릴게요. 얘 웃는 거 보니까 취했네. 그래, 맘대로 시켜라. 회사 밖에서 이렇게 이름 부르니까 얼마나 좋냐. 진경이 너 지 팀장 이름 알지? 임수, 지 임수. 얘 이름이 왜 지 임수인지 아냐? 아, 형님 하면서 임수가 사장의 입을 프라이팬만한 손으로 가렸다. 베데리는 계란말이를 주문하다가 두 사람의 실랑이에 신경 쓰지도 않고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 팀장님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죠. 배산 임수 뭐 그런 거예요? 임수 얘가 7남매 막내야. 완전 신여성 어머님이 시골로 시집가셔서 임수 형, 누나 6명을 다 키우시느라 고생 엄청 하셨지. 그래서 늦둥이 막내 낳고 이름은 원하는 대로 짓겠다고 얘네 아버지하고 단판을 지으셨다는 거 아니냐.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후니까. 그래서 10대 때부터 좋아했던 영화배우 이름을 딱 고르신 거야.
사장은 말을 멈추고 배대리를 쳐다봤다.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사장을 막다가 지친 임수는 숨을 헐떡거리며 물을 마시는 중이었다. 영화배우요? 제임스 딘. 진경이 너 제임스 딘이 누군지 알아? 1950년대 완전 난리던 배우가 있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임수랑. 그치, 말해보니 알겠지. 어머니가 생각해보니 도무지 제임스가 한자로 없는 거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하고 맞춰서 지 임수라고 지으신 거야. 제임스, 지임수, 제임스, 지임수. 게다가 임수 한자도 임할 임, 아름다울 수. 아름다움이 임한다는 의미야. 제임스 딘처럼 잘생겨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장은 계속 껄껄거리며 웃음을 그칠 줄 몰랐고 배대리도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간간히 노란 계란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셋 중 누구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임수는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제육볶음 양념만큼이나 빨개졌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뚱뚱해질 줄 모르셨겠지. 왜요? 그래도 팀장님 얼굴은 잘생겼잖아요. 이 속에 파묻혀서 그렇지. 배대리는 손을 뻗어 임수의 볼 살을 잡아당겼다. 그게 재밌어 보였는지 사장도 팔을 뻗어 반대편 볼을 잡아당겼다. 우리 진경이가 사람 볼 줄 아네? 이렇게 파묻히기 전에 얼마나 잘생겼는데. 운동해서 몸도 이렇게 건장한 게 인기도 엄청 많았다고. 야, 임수야, 너 그 사진 있잖아. 옛날에 수아랑 찍은 거. 그거 좀 보여줘봐. 괜찮지? 그거 꺼내다가 울 거 아니지? 임수는 싫다고 하다가 배대리가 조르자 못 이기는 척 지갑을 꺼냈다. 안쪽에서 모서리가 낡아 해진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진경이 사진을 받아 뚫어지게 쳐다보자 사장이 한마디 거들었다. 모르겠지? 못 알아보겠지? 전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엄청 났다니까. 사진 속 남자의 눈매와 입모양으로 그가 임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갸름하고 턱선이 살아있는 얼굴에 근육 잡힌 날렵한 팔뚝, 무엇보다 군살 하나 없는 허리는 벌어진 어깨부터 역삼각형의 꼭지가 되듯 날카로운 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오리털 점퍼 서너 개를 덧입어도 지금의 거대한 임수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배대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잘생기고 늘씬한 임수가 아니었다. 그 옆에 임수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였다. 볼살이 부풀어 눈, 코, 입을 파묻고 정면 사진인데도 턱 아래로 늘어진 살들이 목도리처럼 보였다. 반팔 티셔츠는 한눈에 보기에도 커다란 사이즈였는데 그마저 몸에 붙어 하마, 아니 곰 같은 몸매를 탱탱하게 드러냈다.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배대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이게 팀장님 전 애인이에요? 우와, 완전 뚱뚱해. 이건 뭐. 갑작스러운 웃음에 사장과 임수의 눈이 둥그레졌다. 취했는데도 사장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는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배대리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녀의 혀 짧은 목소리가 먼저 터졌다. 완전 토토로 같아. 어쩌면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웃는 것 봐. 완전 매력 뿅뿅이야. 가슴도 빵빵하고. 이래서 팀장님이 딴 여자를 못 만나는구나. 엉거주춤 있던 사장도 배대리의 이야기에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수아씨가 얼굴만 귀여운 게 아니야.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같이 만나면 너무 웃어서 광대뼈가 아팠다니까. 야, 임수야, 너 이제 안 우냐?
몇 년 전만 해도 수아 이야기만 나오면 자전거 하면서 울었잖아. 임수는 언제적 얘긴데 하며 혼자 술을 따라 마셨다. 표정은 화가 나거나 우울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냥 가볍게 웃으며 사장의 이야기에 한마디 한마디 대꾸해주기만 할 뿐이었다. 베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혼자 토토로 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사는 이어지지 않고 후렴 부분만 반복됐지만 노래는 한참을 끊어지지 않았다. 결국 임수는 10시가 넘어 사무실로 돌아왔고 일을 끝내고는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했다. 집은 아침에 나설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 중복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떤 날은 편안하고 어떤 날은 쓸쓸했다. 오늘은 어떤 느낌일까? 오늘은 무엇이 먹고 싶을까? 임수는 외투만 소파 위에 걸쳐놓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냉장고와 찬장을 들여다보며 고민하다가 냄비에 물을 올렸다. 짜파게티와 불닭볶음면을 하나씩 꺼내 서로 다른 두 개의 면을 삶았다. 면이 익자 물을 따라내고 각각의 라면에서 꺼낸 빨강과 검정의 소스를 붓고 다시 불을 켰다. 자작자작한 물과 기름에 면이 볶아지자 맵고 알알한 냄새와 짜장의 향이 섞이며 풍미가 점점 살아났다. 넓은 볼에 라면을 담아 가늘게 자른 김과 파를 뿌리고 커다란 잔에는 맥주를 가득 따랐다. 식탁에 앉아 숨을 들이쉬니 매운 냄새에 코끝이 아릿했다. 젓가락을 깊이 꽂아 면을 큰 덩어리로 입에 넣고 딸려온 면발들을 빨아들였다. 후루룩 시원한 공기가 섞이며 입안에 화한 느낌이 들었다. 우물우물 하는 동안 입안은 점점 뜨거워졌고 삼킨 뒤에도 얼근함이 남아 혓바닥을 괴롭히고 어르기를 반복했다. 맥주를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알싸한 기포가 입안을 간지리더니 천국 같은 개운함이 가득 찼다가 목으로 넘어갔다. 격렬한 운동 뒤 땅바닥에 드러눕는 쾌감. 입안이 개운해지니 면발에서 풍기는 매운 향에 군침이 다시 고였다. 이런 반복이면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임수는 생각했다. 천천히 먹고 마시고 나니 배가 부르고 잠이 몰려왔다. 세수만 대충 한 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어차피 아침에 씻을 건데. 하지만 눈을 감고 누웠던 임수는 불편한 마음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몸을 일으켜 욕실로 갔다. 긴 손잡이가 달린 목욕 소를 꺼내 한참 동안 발을 닦은 뒤에야 침대로 돌아왔다. 고개를 숙여 냄새라도 맡아보고 싶었지만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음이 편해졌다. 토토로 하고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금세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은 CN소프트 전체 회식이 있는 날이었다. 메뉴가 회사 근처 정육식당의 소고기였던 덕분인지 영업팀까지 12명의 직원이 빠지지 않고 모두 모였다. 사장과 베데리는 전날의 음주에도 불구하고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다. 두 사람을 따라 나머지 직원들도 연달아 원샷을 외쳤다. 임수도 기분이 좋아져서 발톱도 대기업도 모두 잊고 마음 편히 술을 마셨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자리에 앉다가 임수가 뒷자리에 놓인 가방을 떨어뜨렸다. 사과를 하자 회색 양복의 남자가 불쾌해진 얼굴로 괜찮다며 웃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4명은 임수 일행보다 먼저 와서 벌써 취한 것 같았다. 임수가 다시 한번 사과하고 돌아왔는데 검정색 양복의 남자가 회색 양복에게 말했다. 우와, 진짜 뚱뚱하네. 뭘 처먹고 저렇게 뒤룩뒤룩.
저래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막 부딪히고 그러지. 민폐야, 민폐. 안 그러냐? 자기들끼리 쑥덕이듯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취한 목소리가 제어되지 않아 임순의 테이블을 넘어 식당 전체에 들릴 정도였다. 시앤소프트 직원들은 못 들은 척 목소리를 높여 다른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검정 양복의 주정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뭘 그만해. 들리면 뭐 어쩌라고. 돼지 보고 돼지라고 하는데 내가 틀린 말 했냐? 안 그러냐? 저런 새끼들은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쟤들이 다니니까 지하철도 느리게 가고 거 뭐냐 보도블록도 빨리 망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그냐? 아이씨 정말. 청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거친 소리를 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고 할 때 임수가 청과장의 어깨를 눌러 앉혔다. 그러고는 소주병과 잔을 들더니 거대한 몸을 일으켜 빙하처럼 천천히 뒤쪽 테이블로 걸어갔다. 남자들은 임수를 올려다보며 조용해졌다. 임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몇 번의 목소리가 오가고 몇 개의 술잔이 채워졌다.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테이블에서 너털 웃음이 터졌다. 결국 임수는 처음 본 남자들과 1시간 가까이 술잔을 주고받으며 형 동생을 외치는 사이가 되었다. 임수가 일어나 원래 테이블로 돌아올 때 처음 험담을 했던 검정양복이 택시비를 하라며 5만원짜리를 주어주려고 했고 임수는 그걸 거절하느라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 사이 NC 소프트 테이블에서도 고기 접시가 드나들고 술병이 잔뜩 쌓였다. 전날 과음한 탓에 김 사장이 먼저 꼬꾸라졌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임수는 사장의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고기 포장 세트를 모두에게 하나씩 안겨주었다. 잠든 사장을 한쪽에 두고 술자리는 자정이 가까워서 끝났다. 임수는 김 사장을 차 뒷자리에 태우고 대리기사에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차가 떠나고 새벽거리에 임수와 진경만 우두커니 남았다. 배들이 배고프지 않냐? 우리 뭐 더 먹을까? 미쳤어요 진짜. 새벽에 그만 좀 드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과 삼각김밥, 과자를 사서 근처 건물 입구에 돌계단에 앉았다. 술이 거하게 들어가는 회식 후에는 항상 두 사람만 멀쩡했다. 아쉬움이 남아 둘이서 마지막으로 한잔하는 게 익숙해진 코스였다. 언젠가 임수가 편의점 간이의자를 부서뜨린 후로는 자리도 이곳으로 고정되었다. 배들이 너도 이제 적당히 마셔라. 좀 있으면 30이면서. 술은 자기가 먹자고 해놓고서는. 그리고 저 아직 28이거든요. 40 가까운 팀장님이 할 소리는 아니죠. 술집에서의 활발함은 다 빠지고 진경은 평소에 엉뚱하고 무뚝뚝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임수는 금세 맥주 캔을 비우고 두 번째 캔을 땄다. 조용한 거리에 신선한 기포 소리가 음악처럼 울렸다. 하긴 나 20대 때는 매일 이렇게 마셨지. 내 여자친구는 나보다 술이 더 셌거든. 우리 조정팀 애들하고 마시면 꼭 쫓아와서 같이 마셨는데 애들이 다 뻗고 나랑 수아랑 둘이 또 마시러 나갔다니까. 그렇게 술도 잘 맞는 여자친구랑은 왜 헤어졌어요? 그러게 어쩌다가 그랬나. 자전거 타고 도망갔어요? 자전거. 그렇지 자전거. 임수가 잠깐 생각에 잠겨 멍하니 맥주캔을 들여다보았다. 진경도 자신의 맥주캔을 쳐다보며 임수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둘이 자주 민박으로 여행을 다녔어.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냥 술 먹으러 다니는 거였으니까. 먹다가 취하면 그냥 쓰러져 자도 되잖아. 가평에 별해는 밤이라는데 자주 갔는데 거기 가면 둘이 박스째 쌓아놓고 마셨지. 허기가 졌는지 임수는 삼각김밥을 뜯어 한 입에 넣고 입 끝에 남은 꼬리를 손가락으로 밀어 넣었다. 한참을 우물거리더니 맥주 한 모금으로 김밥을 삼키고 다시 한 모금으로 입안을 비웠다. 진경은 입에 맥주캔을 물고 그런 임수의 모습을 조용히 쳐다봤다. 언젠가 둘 다 잔뜩 취해서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술이 떨어진 거야. 운전은 고사하고 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는데 수아가 더 먹어야겠다고 고집을 피웠어. 자전거를 타고 역 근처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그건 좀 아니다 싶어 말렸는데 취해서 꺼낸 말이 네가 타면 자전거 부서져. 이거였어. 한 번도 그녀가 뚱뚱하다고 놀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수아도 그날은 유난히 화를 냈어. 평소에 누가 놀려도 끄떡도 안 하던 애였는데. 그러더니 자전거를 타고 나가버렸어. 난 그걸 보고 낄낄거리다가 잠들었고. 설마 그대로 자전거 타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헤어진 거? 그렇게 가버렸어. 내가 잠든 동안 마지막으로 해준 이야기가 자전거 부서져라니. 미쳤던 거지. 목이 말랐는지 임수는 금세 캔을 비우고 새 맥주를 찾았다. 남은 맥주가 없었다. 진경은 당연히 맥주 심부름을 시킬 줄 알았는데 임수는 느릿한 동작으로 몸을 일으켰다. 가자. 사람들 빠져서 이제 택시 잡기도 쉬울 텐데. 배들이 나 아이스크림 좀 사주라. 진경은 어설프게 끝난 이야기의 나머지가 궁금했지만 멀뚱하게 쳐다만 보다가 옷을 털며 함께 일어났다. 맨날 저한테만 뭘 그렇게 사달라고 하세요? 자꾸 새벽에 먹고 그러니까 몸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투덜거리면서도 진경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나왔다. 두 사람은 택시 정류장에서 어두워진 도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각자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진경이 길고 가느다란 하드를 입안에서 돌리자 달달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혓바닥과 볼 안쪽, 입술 주변에 기분 좋게 달라붙었다. 임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드를 돌리지도 않고 가만히 물고 있다가 녹아서 물이 생길 무렵 크게 한 입 깨물어 먹었다. 진경이 먼저 도로에 세워진 택시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임수를 향해 고개를 꾸벅하며 인사했다. 임수는 손을 흔들며 진경을 먼저 보내고 뒤에 선 택시를 탔다. 임수가 좌석에 앉자 택시가 한 뼘쯤 가라앉았다. 기사의 놀란 얼굴에 임수는 익숙한 웃음을 지으면서 목적지를 말했다. 택시 뒷자리에서 임수는 얕게 잠들었다. 지나치는 가로등 불빛처럼 짧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지금과 그때가 빠르게 교차되었다. 집 근처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자 임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두려움이 몰려왔다. 나쁜 소식을 다시 듣게 될까봐. 가슴이 뻐근해지도록 아픈 건 오랜만이었다. 벌써 9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새벽에 민박집 아주머니가 임수를 흔들어 깨웠다. 같이 온 아가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울먹이며 다급히 흔드는 아줌마를 보고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데도 사고라는 단어가 바늘처럼 머릿속을 찔렀다. 수아는 자전거를 타고 계곡 옆 도로를 달리다가 떨어졌다. 축대를 높이 쌓은 곳이라
목이 부러져서 즉사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의사에게 들었다. 고통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에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고민이었다. 술과 슬픔과 통증을 그대로 품고 경찰서에도 가야만 했다. 동네 주민들에게 끌려온 남자 셋이 앉아 있었다. 고기를 굽던 공동 바베큐장에서 봤던 사람들. 전날 저녁 수아가 뚱뚱하다며 뒤에서 수군거리다가 임수와 시비가 붙고 임수의 손찌검에 바닥을 굴렀던 남자들이었다. 주민들은 그들이 수아의 자전거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위협 운전을 했고 그걸 피하다가 수아가 계곡으로 떨어졌다는 증언을 해주었다. 임수는 경찰서 바닥에 드러누웠다. 술 때문이라고, 충격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임수는 그저 혼란스러웠을 뿐이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도무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임수는 집으로 올라오며 오랜만에 그날의 감정들을 되짚어 보았다. 이제는 흔적만 남은 분노와 절망과 후회.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때와 달랐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은 허기도 식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모자란 술을 마시고 싶었다. 선물 받은 와인을 병째 마시자 술이 올랐다. 임수는 발을 닫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다. 빨리 잠이 들기만 기다렸다. 몇 시지? 임수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뒤집어 쓴 이불을 내리자 달이 밝아 방이 훤했다. 커튼도 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던 모양이다. 술과 잠으로 굳어진 몸을 힘들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발치에 있는 사슴을 보았다. 침대 앞에서 달빛에 몸을 훤히 드러낸 사슴은 나뭇가지 같은 뿔을 웅장하게 들이운 모습이 아니라 동그랗고 작은 민머리에 귀가 쫑긋 솟은 모양새였다. 길게 솟은 입을 임수의 발가락 끝에 댄 채 꼼짝 않고 멈춰 있었다. 숨을 억누르는지 신경 쓰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의 느린 입김이 발끝에 따뜻하게 머물렀다. 멈춰있는 사슴은 얼핏 임수의 침실에 그런 게 있을 리는 없지만 커다란 인형이나 박자 같아 보였다. 하지만 사슴의 눈동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임수는 슬그머니 움직여 사슴의 입으로부터 발을 떼어냈다. 그의 움직임에 사슴이 움찔하며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머리를 움직였다. 나무 늘보라도 된 것처럼 느릿느릿 침대 아래쪽으로 머리를 숨겼다. 빛이 들어와 훤히 보이는데도 마치 어둠 속에서 몰래 도망이라도 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날씬한 몸은 여전히 침대 위로 멀뚱히 솟아 있었다. 저기 다 보이는데. 사슴의 몸이 움찔하며 조금 흔들리더니 스프링처럼 탄력 있게 고개를 들었다. 새벽의 적막함이 경쾌하게 깨졌다. 보여? 달이 밝아서. 아, 왜 갑자기 깨서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만. 임수는 생각이 많아졌는지 멍한 얼굴로 사슴을 바라보았다. 사슴은 멋쩍은 듯 좌우로 고개를 건들거리다가 다시 임수를 보았다. 신기하지? 사슴이 말하니까. 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슴은 웃는 듯 하더니 사람이 사슴의 미소를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기다란 입을 임수의 왼발에 가져다 댔다. 임수가 발을 빼려고 했다. 아니, 괜찮은데. 기다려봐. 하나 남았는데. 요새 하도 늦게 자니까 발톱 10개 자르는데
며칠이나 걸리잖아. 손톱깎이로 깎듯이 또각 하는 소리를 기대했는데 앞니로 조금씩 갉아내는지 부드러운 진동만 느껴졌다. 젓가락으로 두부를 자르는 듯한 그 진동이 의외로 기분이 좋아서 임수는 몸이 나른해졌다. 너 수아니? 사슴이 움찔하며 몸을 떨더니 다시 움직임을 멈췄다. 인형 같은 모습이 되더니 동그랗게 커진 눈만 움직이며 임수를 쳐다봤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임수는 미소를 지었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보겠는데? 들켰네. 아직도 그렇게 뚱뚱한가? 아니, 예뻐. 예전처럼. 사슴은 다리를 접어 바닥에 앉더니 침대 한쪽 끝에 고개를 올리고 임수를 바라보았다. 넌 그대로네. 이게 그대로라고? 임수는 산만하게 튀어나온 배를 두드렸다. 부드러운 공명이 울렸다. 왜? 살쪘어? 사슴 눈으로 사람은 구분이 잘 안 되거든. 그냥 보기 좋은데 뭐. 발톱은 네가 계속 깎아준 거야? 깎기 힘들어 하기에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만 해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연애를 안 해? 그런데 발톱만 깎았어? 사슴이 다시 움찔하더니 움직임을 멈추고 커다란 눈동자를 굴려서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 임수가 흠 하는 소리를 내고 손가락을 까딱거리자 사슴은 긴 목을 돌려 임수를 쳐다봤다. 그게 가끔은, 아주 가끔은 핥아봤어. 뭐를? 아니, 어디를? 그 사이를. 거기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 사이. 임수는 저절로 얼굴이 찡그러졌다. 거기를 왜? 그러니까 거기에서 맛이 나거든. 임수, 네 맛. 사슴은 이야기 내내 자꾸 고개를 침대에 파묻으며 눈을 맞추지 못했다. 임수가 할 말을 못 찾고 있자 사슴이 그게 어떤 맛이냐면 하며 설명하려고 했다. 아니,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돼. 궁금하지 않아. 두 사람은, 아니 한 사람과 한 사슴은 그 뒤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사슴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 마치 할 말이 없어진 연인이 일상의 소재를 꺼내듯이. 어제는 누구랑 마셨어? 회식이었어. 그러면 그 여자도 같이 있었어? 미어캣처럼 다크서클에 얼굴 뾰족하고 긴팔 원숭이처럼 바싹 마른 여자. 인수는 미어캣을 떠올려 봤다. 듣고 보니 베데리와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았다. 미어캣의 무표정한 얼굴도 꽤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베데리. 너 그 여자 좋아하지? 그렇기는 한데 나이 차이도 있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말도 안 되지. 그 여자도 너 좋아하는데? 그냥 친한 거야. 회사 선배로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니야. 네 위에 올라타서 그 푹신한 배를 쓰다듬으면서 하고 싶어 해.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교미. 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슴을 쳐다봤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 다 알아. 사슴이잖아. 사슴은 다 아는 거야. 임수는 낄낄거리면서 웃었다. 그러면서 진경이 자기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펑퍼짐한 배를 만지는 상상을 했다. 미어캣을 닮은 얼굴은 흥분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임수의 상상이 얼굴에 그려지는지 조용히 쳐다보던 사슴이 말을 붙였다. 왜?
그 여자 생각하니까 흥분돼. 흥분되면 내가 대줄까? 뒤에서 하면 어떻게 될 텐데. 안 해, 못 해. 흥분하지도 않았어. 임수는 사슴에게 베개를 던지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침대가 출렁거리자 거기에 머리를 올린 사슴도 함께 넘실거렸다. 사슴은 킥킥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그건 웃음 같기도 하고 놀이 같기도 했다. 임수는 목이 말랐다. 괜한 장난을 치고 그래. 나 물 좀 마시고 올게. 아까도 목말라서 깬 거였는데. 방을 나가려다 임수는 사슴을 돌아보았다. 달빛을 받은 털이 뽀얗게 빛을 냈다. 사슴의 눈동자는 다리 그대로 내려앉은 듯 반짝였다. 그 모습을 보며 임수가 말했다. 나 너 엄청 좋아했는데. 사슴이 웃었다. 웃는 것처럼 보였다. 알아. 그때는 잘 안 믿어져서 불안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알 것 같아. 이렇게라니? 사슴의 심장을 가졌잖아. 무슨 상관이야. 소심해졌는데 불안함은 줄었으니까. 발톱을 잘라주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의 실감은 받을 때보다 무언가를 해줄 때 느껴지나 봐. 너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오글거린다. 임수는 주방으로 와서 물을 마셨다. 마른 입안에서 물은 차갑고 달았다. 밝은 달빛에 불을 켜지 않아도 거실은 선명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허기를 느끼고 뭔가를 만들어 먹었을 텐데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도 식욕이 당기지도 않았다. 임수는 방으로 돌아왔다. 바닥에 떨어진 베개를 줍고 침대에 누운 임수는 이불을 가슴 끝까지 끌어올렸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따뜻하고 편안하면서도 무척이나 서운하고 아쉬운 느낌. 상실감과 포근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누군가가 건드리면 금세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갑자기 찾아온 복잡한 감정에 당황스러워하다가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켰다. 새벽에 깼더니 괜한 감수성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임수는 다시 잠을 청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는지 몸이 가뿐했다. 숙취도 없었고 기분도 상쾌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오늘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았다. 느낌이라기보다는 확신이었다. 그런 확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유쾌한 이상함이라 조심할 필요는 없었다. 이상한 감정은 또 있었다. 10시쯤 배대리가 출근하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어캣을 닮은 얼굴이 유난히 귀엽게 보이고 긴팔 원숭이처럼 마른 몸매가 세련되게 느껴졌다. 배대리에게 느껴지는 설렘은 이상한 자신감과 합쳐져서 오전 내내 임수를 들뜬 상태로 유지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맥락 없이 떠오른 야릇한 상상이었다. 숙취 해소 음료를 사오겠다는 배대리를 따라 나섰다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떠오른 상상에 임수는 당황했다. 평소에도 호감은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야한 생각을 하다니 죄책감까지 생겼다. 하지만 이상한 자신감과 설렘이 요리의 양념처럼 한데 섞이면서 야릇한 상상이 현실에 가깝게 느껴졌다. 무엇이든 될 것 같았다. 팀장님, 뭐 있어? 내가 뭐라고 했나?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저 비싼 거 마셔도 돼요? 5,000원짜리. 그래, 마시고 싶은 거 마셔. 근데 오늘 왜 그렇게 멍하세요?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일은 무슨 일?
그런데 혹시 임수는 배대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뜸들이다가 물었다. 망설였지만 오늘의 확신에 믿음을 가졌다. 혹시 배대리는 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라니요, 뜬금없이. 진경은 잠깐 임수를 봤다가 문자가 왔는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냥 뭐 개인적인 소망이나 취향 같은 거 물어본 거야. 예를 들어서 임수는 고개를 숙인 진경의 정수리를 보았다. 흐트러진 머리카락들이 봄바람을 따라 호수 위에 치는 잔물결 같았다. 내 위에 올라타서 하다가 내 배를 만져보고 싶다거나 하다가 라고 얘기했을 때 진경의 움직임이 멈췄고 만져보고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진경은 고개를 들어 임수를 쳐다봤다. 하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근거 없는 확신과 상상은 모두 허구였다. 아침부터 이어지던 설렘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얼음같이 서늘해진 목소리에 임수는 소름이 돋았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거리의 담배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음, 조금 더워 축축해진 목 주변과 겨드랑이, 그리고 굳어버린 진경의 표정. 임수는 성급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미안해, 잘못했어. 난 정말 그런 생각이... 저 먼저 들어갈게요. 진경은 소리가 나도록 몸을 돌려 걸어갔다. 걷다가 보도블럭에 걸려 잠깐 휘청했지만 도와줄 새도 없이 다시 몸을 추슬러 빠르게 사라졌다. 임수는 온 몸의 기운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신 안의 충동이 원망스럽고 그걸 말로 뱉어낸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진경이 사라진 거리를 우두커니 보다가 편의점에 들어가 숙취 음료를 잔뜩 샀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임수는 마치 먼 거리를 걸어온 듯 지쳐 있었다. 기운 빠진 다리는 거대한 몸을 버티기 어려워 휘청거렸다. 어떻게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진경은 자리에 없고 책상은 비어 있었다. 배대리 몸이 안 좋다고 조퇴했습니다. 한 손에 5,000원짜리 숙취 해소 음료를 들고 멍하니 빈자리를 보는 임수에게 천 과장이 말했다. 신락 같은 기대는 무너졌다. 분명히 성희롱이었다. 그동안 관계가 좋았으니 그냥 넘어가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경찰 조사를 받고 회사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라도 책임을 지고 용서받을 수 있다면. 대기업과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던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이 그만두고 나면 어떻게 될까? F마트 프로젝트는커녕 당장의 회사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사무실을 둘러보는데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팀장님,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던 진경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 임수는 택시를 타고 진경의 동네로 갔다. 품에 담긴 봉투에는 통장 잔액을 다 털어 92만 4천 원을 담았다. 놀이터 그네에 앉은 그녀를 발견하고 걸어가는데 빤히 보이는 거리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다.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애써야만 했다. 그네 주변에는 모래 대신 푹신한 우레탄 바닥이 깔려 있었다. 발을 딛는 순간 땅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다. 현기증이 났다. 진경에게 가까이 갔지만 도무지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임수는 무릎을 꿇었다. 무거운 몸은 저절로 앞으로 숙여져 양팔로 바닥까지 짚어야 했다.
푹신한 바닥은 그의 손까지 잡아먹는 것 같았다. 팀장님, 조금 놀란 듯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하고 차가웠다. 임수는 급하게 준비한 말을 꺼냈다. 배들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고 무슨 처벌이든지 다 받을게. 그런데 지금 내가 빠지면 우리 회사 F마트 프로젝트 수주는 불가능해서 딱 그거 수주하고 프로젝트 시작할 때까지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회사 그만두고 경찰에 자수할게. 성희롱 교육도 받고 발에 전자 팔찌도 차고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진경이 임수의 이야기를 끊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 그녀의 단호한 성격에 무엇이든 한번 이야기하면 끝이었다. 틈을 주지 말고 준비한 모든 것을 해야만 했다. 임수는 품 안에서 봉투를 꺼냈다. 한 손이 빠진 몸은 무너질 듯 위태해서 오른손으로 봉투를 쥐고 팔꿈치로 바닥을 짚었다. 죄인의 상납과도 같은 자세는 우습고 비참했다. 저기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합의금으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일 은행 열면 담보대출 받아서 더 준비할 수 있는데, 물론 돈으로 무마하려는 건 아니고. 뭘 합의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조금만 더 있게 해줘서 프로젝트 시작할 때까지만 좀 미뤄주면. 그러니까 뭘 미루냐고요. 화가 난 걸까? 증오하는 걸까? 아니면 냉정해진 걸까? 진경의 짧은 목소리로는 그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팔꿈치로 엎드린 자세에서는 고개를 드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러니까 고소라든가 노동부 신고라든가 여성부 제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정말 좀 일어나 보세요, 팀장님. 진경은 임수의 손에 들린 봉투를 뺏어왔다. 임수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다리가 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경이 괜찮으냐며 임수의 한쪽 팔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과 작은 손, 그의 거대한 몸에 비해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것들이 그에게 달빛과 같은 위로를 주었다. 불안함에 요동치던 가슴이 처음으로 잠잠해졌다. 임수는 몸을 일으키고 진경을 따라 놀이터 벤치에 앉았다. 진경이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무릎은 괜찮아요? 아파. 무릎이랑 팔꿈치랑. 그래도 놀이터 바닥이라 다행이다. 임수는 풀린 마음에 웃음을 지었다가 뭐가 웃기냐는 진경의 핀잔에 다시 입술을 오므려 표정을 지웠다. 진경은 임수에게서 뺏은 봉투를 들여다봤다. 겨우 이거 가져왔어요? 연봉도 많으면서. 집 대출금 갚느라. 내일 은행 가서 추가 대출 가능한지 알아보고. 쩔쩔매는 임수의 모습에 진경이 피식 웃었다. 그걸 보고 임수도 조금 편하게 미소를 지었다. 진경은 봉투를 돌려주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했다. 날씨 이야기를 하더니 가끔씩 놀이터에 몰려와 담배를 피우는 여자아이들 이야기. 요새 코딩을 안 했더니 시력이 좋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사이를 두고는 부모님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싸우시던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이나 해버리지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4학년 때였는데 두 분이 마지막으로 뭔가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잠든 척 했어요. 잠이 들었다가 깼던 것 같기도 하고. 진경이는 어쩌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두 분 다 침묵하는데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다 날 원하지 않는구나. 임수는 진경의 옆 얼굴을 보았다. 밋밋한 말투처럼 표정에도 별 변화가 없었다. 그게 오히려 안심이 되어 조용히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빠가 선수를 쳤어요. 애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그런데 아빠에 대한 원망보다 엄마마저 날 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 있죠. 당장 일어나 매달리고 싶은데 냉정한 엄마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더 버림받을 것 같고 덜덜 떨면서도 소파에 꼼짝 않고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걸 본 건지 결국 엄마가 저를 맡기로 하셨죠. 부모님은 일찍 이혼하셨다고 지나가는 듯 이야기하던 진경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혼이 흔한 시절이지만 어떤 헤어짐도 아프지 않은 것이 없을 텐데 지나가듯 들었던 것이 미안해졌다. 한편으로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진경을 보며 안심도 되었다. 다시 오늘이 아닌 예전의 관계로 돌아간 것 같았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면서도 선을 넘지 못하고 한 뼘 정도 떨어져 있던. 저 팀장님 좋아했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몰랐어요. 친구들이 아빠 없이 지내서 나이 많은 남자에게 끌리는 거라고 쓸데없이 헷갈리지 말라고 하도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놀랐어요. 불쾌하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게다가 진경이 노려보자 임수는 어깨를 움츠렸다. 좋아한다, 사귀자, 뭐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대뜸 올라타고 싶지 않냐니. 그게 뭐예요. 내가 미쳤지. 이런 변태를 뭐가 좋다고. 임수의 어깨는 더 움츠러져 살찐 거북이처럼 되었다.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막 해주려고 했어요. 욕이라도 하고 등짝이라도 때리고. 그동안에 정이 있으니 그리고 내가 헷갈리게 만든 것도 있으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그냥 예전처럼 지내자고. 배들이 고마워. 그렇게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진경은 임수를 바라보며 조금 더 단단한 표정을 지었다. 웃지는 않았지만 평소의 무표정과 달리 생기가 있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팀장님 보니까 조금 불쌍해 보이는 거 있죠? 약해 보이고 좀 덜 떨어져 보이고. 항상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오늘 같은 모습 보니까 제가 뭔가 해줄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좀 모자라지 어설프고. 임수는 땀이 찬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다. 저 이제 확실해졌어요. 아빠를 대신해줄 사람을 찾았던 게 아니라 정말 팀장님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요. 임수는 진경을 돌아보았다. 시선을 피하는 진경의 옆 얼굴은 노란 가로등 탓인지 조금 붉어진 것 같기도 했다. 임수는 갑작스런 이야기에 대답을 찾지 못하고 당황했다. 하지만 허허벌판 같은 침묵에 그녀를 그냥 놓아둘 수는 없었다. 배들이 내가 이렇게 뚱뚱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어머니만 시골에 계시는데 그래도. 네, 좋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생략된 단어와 문장들 사이에서도 선명하게 서로가 바라는 것과 해주고 싶은 것들을 알 수 있었다. 임수는 마른 입에 침을 묻히며 할 말을 찾았다.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오늘부터 1일이니까.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며 진경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색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고 오늘 같이 자겠다는 건 아니에요. 올라타거나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 물론이야. 그거는 그냥, 그리고 당분간도 아니에요.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익숙해진 다음에. 당연하지. 내가 나이도 많고 그렇게 밝히는 사람도 아니고. 당황해서 이야기하는 임수의 손 위로 진경이 자기 손을 올렸다. 조그만 손이 임수의 토실토실한 손을 쓰다듬다가 두툼한 엄지손가락을 쥐었다. 임수가 바라보자 진경의 얼굴에 활짝 핀 웃음이 채워졌다. 평일에 동물원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런 한가함 때문인지 관람객들의 걸음도 여유롭고 느긋했다. 진경과 임수도 사람들에 맞춰 천천히 동물 우리 사이를 산책했다.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인 지 며칠 사이에 두 사람은 서로의 공통점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중 한 가지가 이곳 동물원이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둘이 휴가를 쓰겠다고 하자 사장은 데이트 비용 지원이라며 법인카드를 임수에게 쥐어주었다. 직원들의 원성에 회사 커플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 둘러댔고 헤어지면 연 3% 복리로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세부 조항도 존재한다고 했다. 하마우리를 지나가다가 진경은 임수를 붙잡았다. 하마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거대한 해자 건너편에 있는 하마를 바라보며 그 녀석이 다시 웃기를 기다렸다. 지나가던 중년의 커플이 임수를 두고 뒤에서 수군거렸다. 딴에는 몰래 했겠지만 조용한 동물원, 비밀은 생각처럼 지켜지지 못했다. 임수는 진경을 돌아봤다. 창피하지 않아? 나랑 다니는 거? 왜요? 한 번도 안 그러더니 갑자기 없던 부끄러움을 다 타고. 배대리가 걱정돼서. 내가 팀장님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남들이 뭐라든. 멋진 말이다. 남들이 뭐라든. 진경은 임수를 쳐다보다가 조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양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저 사장님한테 팀장님 옛날 애인 이야기 들었어요. 사고 이야기. 그렇게 비극적인 표정 안 지어도 돼. 이제 별 느낌 없어. 벌써 9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한 10년은 채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임수의 태도에 안심이 되었는지 진경은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손을 뻗어 임수의 팔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배대리 말대로 10년은 채워야 하나? 그런데 실은 그때도 별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 나 장례식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울었어. 진짜요? 슬프지 않았어요? 임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멍하기만 했어.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없이. 매정한 놈이다, 독한 놈이다. 진짜 욕 많이 먹었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억지로 울 수도 없고. 그러고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이상한 게 그날부터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야. 다시 떠올려도 이상했는지 임수는 희죽 웃으며 예전을 생각했다. 설마 그래서 살이 쪘다는 거예요? 핑계도 좋네. 진경이 웃으며 임수의 배를 두드렸다. 진짜야.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팠어.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집에 들어가면 또 뭔가 만들어 먹고 맛은 하나도 못 느끼겠는데 먹는 걸 멈출 수가 없더라고. 85kg이던 체중이 1년 만에 140kg이나 됐지. 팀장님 배에는 슬픈 사연이 들어있네요. 그런데 팀장님 옛날 애인 이야기 꺼내면 한동안 엄청 울었다고 들었는데. 맞아. 140kg이 되고 나니까
막 슬퍼서 눈물이 나더라고. 음식도 맛있어지고. 헤헤. 그게 뭐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실눈으로 쳐다보는 진경의 손을 잡고 임수는 반걸음쯤 앞서 걸었다. 걸으면서 속으로는 그날의 눈물을 떠올렸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날의 모습과 그날의 감정들. 수아가 죽고 1년쯤 지났을 때 욕실 거울 앞에서 산처럼 쌓아 올린 배를 보다가 임수는 눈물을 흘렸다. 어딘가 익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눈물이 쏟아지더니 1시간 동안 그치지를 않았다. 무언가 꽉 막힌 것이 뚫리고 응어리진 것들이 다 쏟아지는 기분. 그렇게 쏟아내고 나서야 임수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았던 것 같다.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맛의 음미까지. 임수는 아침에 지갑 속 사진을 빼놓으면서 오늘은 꼭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하지만 막상 꺼내려니 말로는 도무지 설명하기 힘든 무엇이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말이 아닌 다른 것으로라도 언젠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임수는 진경을 돌아보며 그런 생각을 했고 알 수 없는 그의 표정에 진경은 혓바닥을 살짝 내밀었다가 종종걸음으로 다가와서 임수와 나란히 걸었다. 임수가 잡은 손에 살짝 힘을 주었다. 미안해. 옛날 애인 이야기는 하는 거 아니랬는데. 괜찮아요. 아직 10년이 안 돼서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진경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진경을 바라보는 임수의 얼굴이 밝았다. 그래도 살은 좀 빼야겠지. 진경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임수의 배를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코뿔소 우리를 지나고 미어캣을 거쳐 긴팔 원숭이를 구경했다. 사슴우리 앞을 지나가다가 진경이 걸음을 멈추었다. 동그랗고 작은 밑머리에 귀가 쫑긋 솟은 암컷 사슴은 길게 솟은 입으로 풀을 뜯고 있었다. 진경은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빠, 응? 오빠라는 소리에 임수의 입꼬리가 높이 올라갔다. 살 조금만 빼면 좋겠어요. 역시 그렇지. 오늘부터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아니, 막 빼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조금? 그러니까 혼자서 발톱을 깎을 수 있을 정도만. 진경은 갑자기 생겨난 질투심에 당황했다. 조금 전까지 옛 애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발톱에 느껴지는 질투라니. 그리고 그게 왜 부끄러운지. 얼굴이 빨개져 임수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임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발톱이든 페디큐어든 뭐라도 할 수 있다며 큰소리를 쳤다. 그렇게 쳐대는 큰소리 덕분이었는지 마음속에서 아쉬움과 공허가 작은 파문처럼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지는 못했다. 얼굴이 빨개진 진경은 너무 사랑스러웠다. 임수는 팔을 뻗어 그녀를 품에 안았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듯 진경은 그의 품 안으로 파묻혔다. 임수는 그녀에게서 달보드레한 냄새를 맡았다. 셔츠 위를 가볍게 누르는 숨소리를 듣고 허리 뒤쪽에 볼록한 살을 덮여주는 따뜻한 손을 느꼈다. 그 실감에 가슴이 벅찼다. 길고 몸이 건조했던 시간이 끝나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오래된 질문이었는데 답은 의외로 평범한 미소였다. 시시하지만 당연했다. 평범한 미소 덕분에 임수의 뺨은 풍선처럼 둥글게 부풀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사슴들의 시선이 조명처럼 그들을 비추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로맨틱 영화의 배경음악처럼 날씨 좋은 동물원에 달콤하게 울렸다.